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와 5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가 설 연휴까지 2주간 더 연장됐습니다. 군부대 내 고강도 거리두기도 연장되면서 벌써 3달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코로나19는 잠잠한데 접경 지역에 군인들이 다니질 않아서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제 원통 버스터미널에서 27년째 자리를 지켜온 한 식당. 점심시간인데도 오가는 손님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인근 군부대에 있는 장병과 간부들이 주 손님인데 겨울 내내 군인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한 달 동안 작성된 출입자 명부는 고작 6줄에 불과합니다. 지금 완전 적자죠. 전기세 하며 그런 거 이제 물세 오는 건 무조건 이제 나가는데 이제 그런 게 전혀 지금 감당이 안 돼요. 군인들이 자주 찾는 PC방은 문을 닫거나 개점 휴업 상태로 근근히 버티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슈퍼마켓과 카페, 일반 상점들도 모두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매출도 아주 완전히 꽝이야. 아침나들에 조금 한 10,000원 정도 팔까 말까 하고 하루 종일 놀아야 돼. 군장병의 외출과 외박, 휴가와 면회를 모두 통제한 군부대 내 고강도 거리두기가 벌써 3달째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부들도 회식이나 모임을 할 수 없는 상황. 접경 지역 내 소비자가 사라진 셈입니다. 정제가 얼어붙어 있는 상황에 풀릴 수 있는 동맥 같은 피가 안 흐르는 거예요, 지금 사실 자체가. 그러니까 어떤 흐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접경 지역 내 코로나19 환자는 올해 들어 줄어들고 있는 추세지만 상권은 회복세가 더딥니다. 지자체에서도 지난해 군인 할인업소를 지정해 결제 금액의 30%를 돌려주는 등 군장병 마음잡기와 상인 지원에 나섰지만 이마저도 지금은 의미가 없습니다. 국방개혁의 코로나19 장기화까지 접경 지역 상인들은 긴 어려움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하루에 너무 많은 전화를 받아야 한다. 업무 부담이 과하다. 이 건강보험공단 콜센터 직원들의 호소입니다. 이 공단은 작년에 1인당 콜수가 확연하게 줄었다고 주장했지만 알고 보니 통계 기준을 바꾼 결과였습니다. 콜센터 노조는 임금 인상과 근로조건 개선 등을 내세우며 총파업에 나섰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나섰습니다. 이들을 실제로 고용하고 있는 민간 위탁업체가 지급하는 인건비가 최저임금 수준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내부 경쟁을 통해서 가져가야만 한다는 겁니다. 1년을 위해도 14년을 위해도 동일한 최저급의 금액에 시달리다가 거리에 나온 우리가 아니라 국민단에게 있음을 명백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상대평가로 진행되는 내부 경쟁의 핵심은 1인당 받는 전화 응대 숫자, 이른바 콜수가 기준입니다. 1인당 콜수는 지난 2019년 하루 120건인데 건당 평균 3분간 통화한다는 걸 고려하면 하루 최소 6시간을 전화만 하는 겁니다. 그나마 성과급을 제대로 받으려면 120건으론 턱없이 부족한데 콜센터 노조는 이런 콜수 압박 때문에 근무 중에 10분 정도 자리를 뜨는 것도 부담스러울 만큼 과도한 경쟁에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남들보다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지 않길래 한 꼴이라도 더 받아야 했고 화장실 가는 시간을 빼곤 휴식 시간조차 가질 수 없는데 건보공단은 이에 대해서 지난해 1인당 콜수가 90콜이라며 적절한 업무량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렇게 극적으로 숫자가 줄어든 건 계산법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2019년까지는 휴가 등으로 자리를 비운 사람을 제외하고 실제 업무자를 기준으로 계산했는데 2020년 8월부터는 휴직자 등 출근하지 않은 사람까지 포함해 전체 정원을 가지고 셈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1인당 콜수가 줄어든 겁니다. 건보공단은 이와 관련해 다른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들이 사용하는 계산법으로 바꿨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했지만 공단은 현재 계산법으로 산출된 결과만 내놓았습니다. 고객센터 노조는 결국 임금 교섭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건보공단이 직영화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도급업체들은 스스로 10원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공단이 이 문제를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된다고 저희가 주장합니다. 건보공단 고객센터 노조는 원주 본사 앞에서 진행하는 이번 집회를 시작으로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화천 지역의 공공장례식장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그동안 시설관리 주체인 화천군의 관리 감독이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례식장 수익금이 적지가 않은데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고 마을의 일이라며 적극적으로 개입하지도 않았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천군은 지난 2009년 한안면 지역에 공원 묘원을 건립했습니다. 장례식장과 봉안당, 묘역 등을 조성했는데 14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였습니다. 화천군이 장례를 치르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원정을 떠나야 했던 화천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립한 겁니다. 봉안당과 묘역은 화천군이 직접 운영하고 장례식장은 한안면의 한 마을 개발위원회에 운영을 맡겼습니다. 어디는 뭐 혹시 뭐 그 마을에다가 뭐 보조금 준다는 우리는 그게 없지만 사실 그러한 그 소모시설로 인식이 됐기 때문에. 지난해 화천 장례식장의 매출은 7억 9천여만 원, 지출을 뺀 나머지 수익금은 1억 1천여만 원에 이릅니다. 이 마을 개발위원회가 12년째 장례식장 운영을 맡았으니 그동안 벌어들인 수익금이 적지 않습니다. 게다가 화천군은 장례식장에서 일하는 8명에 대한 인건비도 지원하는데 지원 비율은 64%로 1년에 1억 3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화천군은 그동안 장례식장 수익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전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조례에는 장부와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고 적혀 있지만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익금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전혀 지금 군청에서 모른다는 거죠. 그거는 마을로 해서 다 수익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장례식장 재단 꽃값을 일부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관리 감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평창군이 건립한 장례식장의 경우 민간에 위탁하더라도 수입과 지출 등 회계 관리는 자치단체가 해야 한다는 조례를 두고 있습니다. 그 설 때 주던 상품권도 일방적으로 끊어버리고 그것도 이제 군청에 물어봤더니 마을에서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정확한 답변을 주질 않아요. 장례식장 직원들은 직장에서 부당 해고와 성희롱 등을 당해도 화천군의 수수 방관으로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막대한 혈세를 들여 지은 공공시설 수익금의 행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마을 일이라며 갈등을 방관한 행정이 문제를 키운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MBC 뉴스 백수호입니다. 지역의 문화예술 행사와 축제를 주관하고 프로그램 기획 등을 전담할 문화재단 설립이 영동 지역에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역 문화가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문화생활 저변에 변화가 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양양문화재단이 출범해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당장 올해부터 송이축제와 연어축제 등 지역의 대표 문화예술축제를 기획하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직영으로 전환한 작은 영화관도 맡아 이달부터 재개관에 들어갔습니다. 현재는 코로나19로 활동이 위축돼 있지만 프로그램 기획과 전문 인력 양성 등의 업무도 전담합니다. 해보지 않은 것을 시도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를 두고 지역의 개별화된 특성을 발굴하고 새롭게 시도하고 변화하는 동력을 계속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릉에만 문화재단이 있던 영동 지역에서 시군 문화재단이 속속 설립되고 있습니다. 속초시 문화재단은 지난해 출범해 문화예술 공연은 물론 문화특화지역 조성 등에도 나서고 있고 동해시는 관광 업무까지 확대한 문화관광재단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고성군도 오는 6월까지 문화재단 구성과 출범을 마치고 하반기에는 업무를 시작합니다. 정관이라던가 발긴 총회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조에다가 승인도 받아야 되고 그러다 보면 빨라야 5월 말 6월 초 이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요. 반면 삼척시의 경우 2017년부터 문화재단 설립을 추진해 비교적 빨리 준비에 착수했지만 임원 추천위원회 구성 단계에서 시의회와의 마찰로 출범 일정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우리가 요구를 해서 받은 분 중에 그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좀 이렇게 결재적 사유가 있는 분이 포함이 돼서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분을 대처를 해달라 했는데 이제 의회에서는 그 해석을 달리하는 겁니다.
기초문화재단은 지역 정체성을 담은 문화예술 축제를 기획하고 운영하며 교육 등을 전담함으로써 전문성과 연속성을 갖추는 기반이 됩니다. 지역 문화축제의 활성화와 주민들의 문화 향유 확대 등의 설립 목적이 실현될 수 있도록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강원도는 정부 여당에서 논의 중인 4차 재난지원금 결정 방침을 보고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시기를 달리해서 선별 또는 보편 지급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반면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강원도 부채 상황을 감안해 취약계층 위주로 선별 지원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화천의 양돈 농가에 이어 도내 야생 멧돼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강원도가 상시 모니터링 검사를 강화합니다. 우선 작년에 6,100마리였던 검사 물량을 올해 31,500마리로 5배 늘렸습니다. 또 도내 전체 209개 양돈 농가에 대해 연중 1회 검사를 진행하고 춘천과 철원 등 중점 방역 관리 지역과 강원 남북 권역의 양돈 논장에 대해 출하 전 모돈 전수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난 주말과 휴일 횡성 대성병원에 나온 3명의 확진자는 원주에서 출퇴근하는 간병인에게서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횡성군은 원주 448번 확진자가 대성병원 간병인으로 근무하면서 환자들과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다른 의료진과 환자는 전수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횡성군은 오는 13일까지 2주 동안 대성병원을 코호트 격리하는 한편 타 지역 방문 자제와 5인 이상 모임 금지, 증상이 없더라도 한 집에 한 사람 검사받기에 참가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원주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카드형 원주사랑 상품권 운영을 앞두고 가맹점을 모집합니다. 원주시는 지난주 한국조폐공사와 원주사랑카드 발행 업무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오늘부터 사용 가맹점을 집중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사랑카드는 이달 말쯤 시중에 유통되며 출시 기념으로 월 10% 선할인 방식으로 판매될 예정입니다. 한편 원주사랑 상품권은 지난 2018년 7월에 처음으로 발행돼 지금까지 24억 원가량이 유통됐으며 현재 가맹점은 1,600여 곳에 달하고 있습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이 설 명절을 앞두고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시행합니다. 오는 15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와 오징어 공조 조업, 대게 불법 포획, 선원 임금 횡령 등 생계와 생활에 관련된 범죄 행위를 중점 단속할 예정입니다. 동해해경청은 지난해 설 민생침해 범죄 특별 단속 기간에는 21건을 적발해 27명을 입건한 바 있습니다. 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한 플라이강원이 국내선 이용 무제한 항공권을 재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선보인 인피니티켓 시즌2 인피니티는 최저 50만 원에서 최고 500만 원까지 구매하면 41%의 추가 적립 금액을 받아 인원 제한이나 주말, 성수기 구분 없이 국내선을 이용할 수 있는 탑승권입니다. 탑승 기간은 연말까지로 오는 10일까지 열흘 동안 선착순 판매됩니다. 플라이강원은 지난해 현금 확보를 위해 무제한 탑승권 인피니티켓을 출시해 10억 원가량을 판매한 바 있습니다.
최문순 도지사가 어제 도청에서 열린 2021 평창 평화포럼 기자회견에서 2024 강원 청소년 동계올림픽의 남북광원 공동 개최가 올해 포럼의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지사는 이번 포럼을 통해 강원 청소년 동계올림픽 공동 개최를 통일부 등 국가 공식기관에서 정식 의제로 채택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2021 평창 평화포럼은 세계 유명 인사와 평화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열립니다. 강원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추천위는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호식 강원대학교 교수를 비롯해 김흥성 강원정보문화진흥원장과 김영관 전 강릉경찰서장, 정문식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와 차호준 강원도 기획조정실장 등 5명으로 구성됐습니다. 강원도는 다음 달까지 사무국 조직을 설립하고 사무공간을 조성한 뒤 4월에는 시범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교감급 이상을 비롯한 교원 1,912명에 대한 3월 1일자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도교육청 미래교육과장에는 한재혁 철원교육지원청 교육과장, 교원정책과장에는 황길수 교원정책장학관이 직위 승진했습니다. 또 속초 양양교육장에 김벽환 미래교육과장, 삼척교육장에는 박호규 근덕초등학교 교장, 철원교육장에 이경숙 대룡중교장, 화천교육장에 김성호 화천초등학교 교장, 인제교육장에는 이재기 인제교육청 교육과장, 그리고 고성교육장에는 방대식 주광초등학교 교장을 각각 임명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중은행들이 융자 신청을 받습니다. 강원도와 강원신용보증재단, 농협, 신한, 우리, KB국민, 하나은행은 어제 도청에서 업무 협약을 맺고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1,2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융자 조건은 한 업체에 최대 5천만 원으로 2년 거치 3년 상환이고 2년 동안 2%의 이자와 0.8%의 보증 수수료가 전액 지원됩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